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살균 소독제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너무 그냥 당연시 여기는,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데도 뭐 안전성에 대해서 전혀 지적이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게 뭐죠? 바로 이런 살균 소독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확진자가 왔다 갔다 하면 또 그죠? 이런 방역 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게 막 소독약을 막 그냥 마구마구 분사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어떤 식당 같은 데서도요. 그런 거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뭐 주기적으로 뭐 소독 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식당 같은 데도 가면 그 특유의 그 소독약 냄새들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역, 소독을 너무 자주 하는 곳들은 그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자주 납니다. 근데 어느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면 오히려 약간 좀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살균 소독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소독제를 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소독제를 우리가 손도 수시로 하고 닦고 막 수시로 막 정말 막 분무기로 막 정말 분사를 많이 하잖아요. 바로 이 연구 결과 때문이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존 기간 때문이죠.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도 무려 3시간. 보통 바이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몸 밖으로 나오면 오래 못 살아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무려 3시간 정도 버틴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죠. 심지어 유리에 붙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틀,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에 붙어서도 무려 4일간, 심지어 의료용 마스크 있죠? 그 마스크 겉면에서도 무려 7일 동안 이제 생존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뭐 누가 확진자 왔다 갔다거나 아니면 수시로 우리는 뭔가 소독약을 분사하는 게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죠. 왜냐면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워낙 안 좋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용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소독약 성분부터 잠깐 살펴보면 뭐 성분이 많은데 뭐 대표적인 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성분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염화 벤잘코늄이라는 그런 성분이에요. 화학 물질이고요. 살균 소독제에 원래 많이 쓰는 그런 물질입니다. 전혀 뭐 낯설거나 뭐 그냥 갑자기 안 쓰던 물건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평소에 많이 쓰이는 그런 화학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피부 소독, 뭐 항균 티슈, 뭐 방부제, 손 세정제, 뭐 수술 도구 소독제라든지 바닥 청소할 때 쓰는 물질의 그런 데에도 이런 염화 벤잘코늄은 아주 널리 쓰이는 화학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의 특징이 뭐냐면 보통 이 소독약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이제 부위에 닿게 되면 보통 자극을 줘요. 어느 정도 독성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염화 벤잘코늄은 전혀 그 상처 부위에 자극이 없어요. 자극 없이 소독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동안 널리 여기저기에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연구 결과들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2020년이었어요. 2020년에 원래 이게 위험성들 원래 소독약, 살균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독성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뭔가를 죽일 수 있는 살균제는 당연히 우리 몸속에서 세포 독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2020년 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물 결과인데 코로 흡입을 시켰더니 알레르기, 비염이 유발되더라. 이 위험성을 명확하게 이제 규명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2022년에 경희대 박은정 교수 연구팀에서 어떤 결과를 내놨냐면 염화 벤잘코늄 역시 흡입을 계속 시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위험한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DNA 손상을 불러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폐 조직의 손상을 불러일으키더라 라는 아주 명확하게 이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어떤 연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코로 들이마시면 안 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소독약 성분들을 특히 염화 벤잘코늄이 들어가 있는 어떤 것들을 분무한 형태, 칙칙 뿌리는 형태, 아니면 이렇게 막 그냥 엄청 큰 어떤 그 분무기로 척척 뿌리는 형태는 굉장히 이제 지양해야 되고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쉽게 이해가 가요. 저 성분이 널리 쓰이는 건데 이제 분무 형태로 쓰면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거 뭐 살균제, 소독제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공공장소엔 다 있고, 뭐 휴대용으로도 갖고 있고, 뭐 집에도 다 하나씩 뭐 한두 개씩 비치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독약 성분 한번 잘 보세요. 염화 벤잘코늄도 있는데 사실 항상 들어가는 단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주로 염화 벤잘코늄 없는 소독제가 사실 것도 많아요. 그거 많은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에탄올이 제일 많이 씁니다. 에탄올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에탄올만 담겨 있는 것도 많고.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하시냐면, 아니 에탄올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면 에탄올 우리가 먹잖아요, 진짜. 예, 뭐 수시로 먹는다기 좀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먹으니까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먹으니까 안전하다. 특히 술의 주 원료잖아요, 주 성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나시죠? 이 정말 이때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한 분이 이제 한 거의 200명 육박하죠. 그리고 피해자는 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건 뭐 그 이상 된다고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 가습기 살균제가 뭐가 문제였죠? 여기에 쓰였던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거 먹어도 입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섭취해도 안 죽습니다. 먹어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됐죠? 이게 가습기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코로 바로 들어갔죠. 코로 계속 들어가서 기관지에서 못 고르고 폐로 바로 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폐 섬유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먹었을 때 나타난 독성, 섭취 독성과 코로 들이마셨을 때 나오는 흡입 독성은 관련이 없어요. 딱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먹어서 안전하다고 해서 코로 들이마셔 좋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코로 들이마셨는데 문제 없어도 입으로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대표 여러분들 소금 있잖아요. 소금 우리가 먹잖아요. 예? 먹잖아요. 먹는데 어떻게 돼요? 이걸 코로 혹시 흡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요. 우리 가습기에다가 뭐 바닷물이나 소금을 넣고 초음파로 날려서 코로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폐에 엄청난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럼 실제 에탄올에 우리가 마시는, 물론 미성년자를 마시면 안 되지만 우리 마시는 에탄올의 흡입 독성, 코로 들이마셨을 때 독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 이 에탄올은 흡입 독성 연구 결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왜 안 많을까요? 여러분, 에탄올 흡입 독성 연구를 많이 안 해요. 왜? 일상적으로 우리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탄올을 우리가 들이마실 일이 있나요? 들이마실 일이 거의 없죠.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에탄올 우리가 들이마실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흡입 독성 결과는 섭취 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요. 연구 결과가. 그래서 적지만 적은 상태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좀 결론도 말씀드리면 동물 실험 결과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 같은 경우는 레드, 쥐가주 실험했을 때 골수에서 에탄올 증기로 계속 노출시켰더니 세포질 감소가 일어났어요. 심지어 좀 계속 지속적으로 고농도로 노출시켰더니 강경화, 코로 들이마시게 했는데도 동물 실험에서 강경화 일으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굉장히 이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그다음 사람 결과도 원래 사람 결과는 보통 없잖아요. 보통 사람 가지고 실험할 수 없다 보니까. 근데 이 에탄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결과가 좀 일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결론은 노출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호흡곤란을 일으켰던 경우가 있고 각막 코 자극이 일어나기도 했고 뭐 두통, 어지러움, 또 피로 호소. 결론. 근데 연구 결과가 많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사람한테 노출시켰을 때도 이 정도 독성을 일으켰고 실제 동물 가지고 실험했을 때도 세포질 감소나 강경화까지 일으켰어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흡입 독성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앞으로 뭐 3년, 5년 지나고는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당연히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특히 아이들한테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본의 아니게 계속 이런 공기 중을 통해서 에탄올 성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당연히 이렇게 동물이나 이런 성인한테도 이 정도 독성을 불러일으켰으면 아이들한테는 더 치명적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먹는 거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소독제는 절대로 분무 형태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뿌려요. 너무 척척척척 너무 과도하게 뿌리는데 근데 그동안은 그게 다 용납이 됐어요.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다 용서가 됐죠.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막 수시로 우리 생활 공간에 칙칙 뿌리는 경우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유도 없었고, 사실은. 근데 분무 형태로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소독제도, 특히 그렇게 우리가 마시기까지 하는 그런 에탄올조차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연구 결과도 너무 없고요. 그나마 있는 것도 위험하다고 나와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연구가 되면 앞으로 위험하다는 결과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척척 뿌리지 말고, 왜 이렇게 척척 뿌리냐면 편하거든요, 이렇게. 그죠? 대면적을, 넓은 면적을 이렇게 소독하긴 편하잖아요. 근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우리 에어로졸 상태로 3시간 있다고 했는데 수시로 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걸 없애겠다고 막 수시로 뿌리는 건 저는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오히려 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덜 안전해요. 그 최소한의 양만 쓰는데 그냥 무조건 묻혀 쓰는 거죠. 걸레 같은 데 소독약을 묻혀서 그냥 닦는 정도로만 쓰면 사용량이 확 줍니다. 이게 분무 형태로 쓰는 것보다 사용량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살균력도, 살균 효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우리가 걸레에 묻혀서 이렇게 닦는 정도를 하더라도 환기를 자주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이런 소독약들은, 살균제들은 적어도 밀폐 공간이나 또 뿐만 아니라 분무 형태로는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 막 수시로 이렇게 척척 여기저기 칙칙 뿌리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